임금님 길은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쓰담쓰담 상담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찾기 쓰담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황상임 시민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임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면 저는 늘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네.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음흠. 지내는 뭐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가 있습니까? 그럴 때 말한 진짜가 뭔지를 제가 알고 싶어요. 남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나의 비밀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나의 비밀이 뭔지도 묻고 싶어요. 비상금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저는 모든 뭐 비상금 이런 거는 네. 아예 다 오픈하고 그 관리 자체를 제가 안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비우고 사시나 봐요. 뭐 마음을 비울 것도 없어요. 그냥 항상 텅 비어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좀 위안이 되는 친구 있잖아요. 만남에 힘이 되는 친구. 그런 친구가 뭐 있기는 한데 네. 나의 외로움과 힘든 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좋아하지 않고 가능하면 왜냐면 외로움이나 힘들다는 거는 마치 우리가 밥 먹고 내가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나오는 배설물과 같은 그런 감정으로 저한테 끊임없이 다가오거든요. 그렇군요. 박사님은 안 외로우실 것 같은데도. 뭔 고독을 소리예요? 좀 제가 느끼나 얼마나 봐요. 외로워요. 제가 지금 오프닝 시간은 외로움에 미칠 듯 그럴 때 나는 책을 봐, 나는 편집을 해 이러고 있을 때, 그럴 때 또는 때때로 녹취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외로움은 내 몸에 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처럼 쫙 지나가요. 네. 그럴 때 이 녹취하는 글자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이 느끼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느낄 때 외로움이 또 다른 자극적인 즐거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시인 같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진짜 예술가들이 외로운 순간을 그림으로 맞아요. 표현하거든요. 정확히 그래요. 그리고 외로울 때 가수분들이 노래를 부르면 그건 대박이 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개그맨들은 외로울 때 개그하면 그건 아무 때도 쓸모가 없더라고. 그런가요? 네, 썰렁하다 그러고. 진짜 썰렁하네요. 네, 그죠. 많이 외로우신가 네, 지금 많이 봐요. 외롭습니다, 동엽이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현대인의 외로움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들, 딸이 독립하고 혼자 집에 있으면서 문득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우울합니다. 혹은 1인 가구인데요. 밖에서 왁자지껄 떠들고 텅 빈 집에 돌아오면 외로움이 스물스물 밀려오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외로움에 대한 고민 사연들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네. 제 주변에요. 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롭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외롭지 않을 것 같은 게 주변에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외롭다고 하는 거는 실존주의자 또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본디 인간은 외롭고 고독한 존재여서 그런 겁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네. 실제로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그거를 알려고 하지 않은 그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사는지는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다르죠. 아니 동엽 씨 왜 살아요? 그럼 동엽 씨는 마누라고요. 3명의 아이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맞아.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미자 씨한테 미자 씨는 왜 사세요? 하면 저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달라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되게 찌질하게 사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자기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는 거를 상당히 찌질하게 생각하고 그걸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사실은 우리 일상적으로 친구 만나가지고 네. 야 너 왜 사니? 이러면 그거를 그 욕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동엽 씨 왜 태어나셨어요? 이러면 갑자기 내가 그러면 죽어야 된단 말이야. 난 태어날 가치도 없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이제 실존주의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그렇게 살지 마.
그렇죠. 아,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 그것도 웃기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거를 저 사람은 인정하지 네. 않는구나. 음. 우리는 자기가 보는 삶의 방식 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재단하고 평가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 네.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아무리 많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해주지 않는 이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끊임없이 겪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아이고. 궁금한 게 요즘은 SNS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초등학교 때 친구까지 다 연락을 하고 오히려 만나는 사람도 더 많아졌어요. 네. 근데 왜 그럴수록 더 공허하다는 사람이 그럼요. 많을까요? 그래서 외로움이나 공허함은 만나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는 그 휴머니스트 성향의 사람, 오지랖이 넓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외로움을 안 느낄 것 같죠. 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에너지를 얻는 것 같은데 본인이 혼자 되는 순간을 엄청 두려워하고 외로움에 대해서 훨씬 더 느껴요. 그런데 결코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느낀다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찌질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반대로 외롭다고 이렇게 계속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하죠.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말해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귀찮아. 네가 뭘 외로워. 너 빨리 가. 너 혼자 있어. 이렇게 더 하니까 이 인간들이 나의 마음을 못 알아주네 이러면서 또 본인이 네. 더 외로움을 느끼는 맞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향이 좀 있습니까? 외로움을 타는 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이 성격 성향하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결과물인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 사람의 성격 성향도 있는 거고. 왠지 내성적인 사람들이 더 외로움을 많이 탈 것 같거든요. 혼자 계속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내성들이 되게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네. 그렇거든요. 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자기 혼자 있기를 원해요. 음. 그래서 야, 넌 널 혼자 있으니까 외롭겠다 하면 아니 나는 혼자 있는 게 훨씬 좋은데 근데 그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런 네.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도 본인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니까. 어.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이 실제로 외로움에 대한 호소는 더욱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의외네요. 그렇죠. 미자 씨는 그러면 좀 외로움을 외로움 안 타는 아니요, 편이에요? 많이 타요, 이 네, 친구가? 많이 타죠. 그래서 미자 씨의 혼자도 외로움을 있는데도 잠깐만 건드려주면 그냥 홀딱 넘어갈 이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또 항상 문제네. 센 척을 하지만 그렇죠. 네. 조금만 건드려주면 끝나는군요. 끝나긴 뭘 끝나요. 그렇죠. 미자 씨의 혼자 생활이 끝날 수는 있겠죠. 근데 상담을 올 때 저 너무 외로워요 하는 마음으로 오는 그 내담자들도 분들 있어요. 네, 그래요? 그게 중요한 상담 사연이기도 해요. 그럼 이게 음. 어떻게 풀어지나요? 해결이 되나요? 본인 스스로 이 자기가 외롭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그런 분일수록 사실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나 또는 자식들이나 가족들의 삶에 엄청나게 많이 개입을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수용이 되고 애들이 말을 잘 따르면 외롭다라는 호소를 안 하는데 네. 그게 계속 수용이 안 되고 도망가고 하면 그렇죠. 이제 본인이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 보면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아내도 자기 일이 있는데 자기는 뼈 빠지게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봉사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렇죠. 어떤 말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덩그러니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고 외롭다 그렇죠. 하는 중년의 남성들을 많이 봤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일수록 바깥으로 대외적으로 자기가 번듯하다고 느낄수록 그거를 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진짜 공갈빵처럼 속이 텅 비었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바깥으로 뭔가 없을까 뭐 내가 한 자리 더 차지하면 안 될까 뭐 그러면서 온갖 이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들을 더 많이 하죠. 남자분들은 그렇게 인정받는 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여자분들은 주로 먹어요. 그렇죠. 속이 허하고 외로우면 계속 그래서 나를 채우려고 하고 살 빼려고 그 참 지방 뭐 네. 흡입술부터 온갖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네. 또 다이어트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도 다이어트 하는 많고. 분도 많고요. 운동도 네.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되는 근데 거죠. 박사님 오늘 주제가 현대인의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혼밥, 혼술, 뭐 혼자 여행 가는 것까지도 그쵸. 혼자 하는 얘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외로운 분들이 또 많을까요? 혼자 하고 싶어 하면서도 또 외롭다. 이게 뭔 그러니까요. 의미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외로움이라는 건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고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더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외로움은 자기가 무리 속에 있던 혼자 있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엽 씨가 내가 마누라도 있고 애 셋이 있다지만은 동엽 씨는 외로움을 훨씬 더 많이 느끼거든요. 네,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많이 느끼죠. 이 스튜디오에 우리가 같이 있어도 저 사람은 내 마음을 결코 알아주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저를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네.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네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지 받아주지. 눈에 보이지 않는 호흡에 가는 바람처럼 네 마음이라고 믿을 때는 내가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잡혀지지 않거든. 동엽 씨가 자기 마음이 진짜 지나가는 바람인지 내 손에 꽉 쥐는 이 볼펜 같은지 그거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나는 현대인들의 외로움 얘기하다 제 외로움으로 계속 돌아가네요. 본인이 현대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취자들의 물음에 황 박사님이 즉각 대답해 주시는 코너 속 코너죠. 퀵문킥답 시간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도착했어요. 네, 6237님이요. 직장 때문에 가족, 친구와 떨어져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많은 관계를 맺고 가족,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현실 속에서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나눌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과 대면하는 시간을 늘려야 할까요? 이게 왜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까요? 이분은 지금 자기 삶을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삶 자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 이 거부감을 가지는 이 심리 상태거든요. 이거는 이분이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외로움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자기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삶에 있어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진단이 되네요. 그러면 저는 이 질문에서 조금 더 나가자면 네. 외로움에도 강도가 좀 있습니다. 그럼요. 있습니까?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외로움. 혹시 영화 그 프라이 봄이라는 좀 오래된 영화긴 그 한데 조인성 씨 프라하에 가가 뭐 손 이렇게 네, 물고 하던 그거하고 달라요? 그 밀란 쿤데라의 네. 소설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이라고 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의 네. 이 소설이에요. 네.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외로움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네. 이 여성과의 관계를 맺다가 네.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외로움인지 자기의 그 존재의 가벼움을 묵직하게 해주는 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네. 진짜 자기의 삶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그 내용이에요. 아주 뭐 시대 사회적 상황하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네. 참 아름다운 영화인데 네. 그랬을 때 우리의 외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얼마나 처절하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참을 수 없는 나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이유, 그걸 찾아야 됐다고 느낄 때 그 외로움이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외롭다 혼자 있으니 심심하다의 수준. 대부분 사람들이 호소하는 외로움은 네. 심심하다. 가벼운 외로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위해 사는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외로움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사라져 버립니까? 그렇죠. 왜 사는지에 대해서만 파악하면 외로움이 없어지네요. 그렇죠. 교수님 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6980님은 봄이라 그런지 운동도 가고 종종 친구도 만나지만 이 외로운 감정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제가 말을 걸지 않으면 먼저 연락 오는 사람도 없어요. 친구들을 보면 혼자서도 잘 지내는데 저는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 걸까요? 의존적인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이분은 이제 자책 모드로 지금 들어가시는 건데요. 실제로 자기가 말을 걸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걸기를 기대하는 거. 네. 이건 내가 밥을 안 먹고도 배부르기를 기대하는 심리하고 똑같은 거 근데 아닐까요? 제가 약간 이래서. 그렇죠. 네, 저는 누가 다가오기를 연락을 절대 기다리는구나. 먼저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만큼 연락해주면- 본인이 잘났다고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연락을 하면 그때서야 못 이기는 척. 그래 내가 시간이 없지만 너를 잠시 아련해주마.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늘 빨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공주님 모시고 제가 방송하고 그럼요, 있었는데. 그럼요. 근데 이런 분들은 좀 의존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확실히. 아니요, 의존적인 성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외로움을 채우려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공주 취급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인데 그런 건 공주가라고 그러지 의존가라고 안 해요. 그럼 이런 분들이 상담을 오면 네가 먼저 연락을 해봐라라고 하시겠네요. 그런 뭐 좋은다 할 때도 있는데 네. 그건 사람들마다 조금씩 틀려요. 어허. 왜냐하면 미자 씨 같은 경우에 네가 먼저 전화를 해고 연락을 해봐라. 그럼 본인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여태까지 안 해봐가지고. 그러게요. 네, 좀 저가 어렵죠. 왜요?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시키지는 않아요. 본인한테 그게 자연스러워. 그런데 본인이 전혀 애상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 요즘 뭐 할까?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전화를 해서 또는 문자를 보내서 알고 싶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야, 그렇군요. 5122님이요. 동생이랑 같이 살다가 동생이 결혼을 하고 혼자 지내다 보니까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반려견을 키우자니 제가 집을 비울 동안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다 싶었고요. 친구랑 같이 또 살아보려고 했지만 생활 패턴이 안 맞아서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이도 저도 아닌데 외로움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찾아가면 이거는 외로움이 아니라 네.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는 거죠. 근데 혼자 있는데 그거 내가 왜 사는가 그거 하고 있으면 더 외로울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뭔가 본인한테 누군가가- 자기한테 내가 왜 사는가 이 질문 던졌을 때 그래 나는 이런 이유로 사는 거야 라고 답할 수 있는 근데 사람이 동생하고 없어요. 살 때는 이런 마음을 못 느꼈으니까 이런 지금 외롭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동생 뒤치다거리 해주느라고 정신없고 동생한테 자기가 좀 더 멋진 형이나 또는 누나? 언니, 네, 언니 누나. 누나로 네. 보이고 싶어서 그 생각을 못한 거지. 아. 이제는 그런 게 마치 황야에 나 혼자 썼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외로울 틈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죠. 어머니들이 아이들 키울 때 맞아요. 바쁘다가 아이들이 출가하고 나면 그때부터 맞아요. 다 공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빈집 정우건 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하나하나 군님은 이런 말을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 행복한데 때때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끔은 혼자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장의 무게 때문일까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외로운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가족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고 산다라는 건데 외로움이라는 것은 네. 자기 자신, 가족이 있든 없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고 그거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많은 가족과 있어서 저는 외로움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많은 가족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존재를 인식할 시간이나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대가족 제도에서는 나는 여전히 이 가족의 일원이지만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한 대 얻어맞죠. 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일 뿐만 아니라 현대는 뭐 언제든지 그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너 스스로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남들에게 보여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타이틀 또는 학교나 뭐 지역에 대한 타이틀 또는 조직에서의 자기의 지위에 대한 타이틀 이런 거로 가지고 자기의 존재 이유나 자기가 살아가는 뭐 자기 자신을 표현하다 보니까 정작 그거 다 계급장 다 떼고 넌 누구냐 그러면 갑자기
외로움이 엄청 몰려오면서 나는 아무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내 주위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를 찾는 게 가장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를 범하는 게 이렇게 외로울 때 바빠지려고 하고 보통 뭔가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맞아, 외롭다고 그렇죠. 하면 너 한가해서 그래.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거 바쁘면 또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바빠진다라는 것이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 바쁘다라는 말이 되는데 근데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바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걸 보통 삽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본인이 나중에 생각할 때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느낄 때는 네. 그 공허함이라는 것이 막 거의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되는 그래요? 거죠. 그래서 외로움과 허무함, 공허함 이런 단어들이 같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심리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그냥 거죠. 피하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피하려고 하면 더 큰 것들이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날 때 쓰나미가 오는 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야, 큰일 났네 미자 씨. 갑자기요? 미자 씨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걱정이 될까? 아니요, 미자 씨는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이미 쓰나미가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지금 빨리 이제 정리만 할 일만 남았고 정리 잘하고 계세요. 지금. 네, 0032님. 네, 노량진에서 생활하는 재수생입니다. 친구를 사귀면 헤어질까 혼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공부도 혼자 하고 학원도 혼자 가고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번 주 들어가면서 갑자기 외로운 감정이 밀려오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는 겁니다. 가족들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러다가 보니까 공부도 안 되고 점점 우울해집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진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공부가 아닌 다른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공부를 한다면 이 공부는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때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딱 제 얘기 같네요. 제가 그럼. 노량진에서 재수했을 때 정말 열심히 하다가 네. 어느 순간 한 번씩 그 물밀듯이 그 외로움이 오면 바닥에 그 그럼요. 고시원 바닥에서 엉엉엉 울었던 그렇죠,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세상 혼자 된 것 같고 그럼요.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그렇죠, 두려움. 그렇죠. 그럴 때 사실은 그럴 때 상담을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상담 받습니까? 네, 재수생 받으라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 재수학원에 내는 돈을 생각하면 상담료는 싸요. 그건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다 핑계고 변명이에요. 근데 이럴 때 더 공부에 매진하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네. 그러려면 공부가 잘 될 때 외로움이 몰려오겠어요? 공부가 안 될 때 몰려오겠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가 안 되는 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기가 공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그거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아니면 공부가 너무 어려워. 공부가 어려워가지고 도망가는 이유는 없어요. 제가 옛날에 토익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 공부를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거를 또 에헤이 교수님 또 말 너무 쉽게 하시네. 아니 사실인 거를 토익 공부하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렵지만 또 저하고는 잘 맞더라고. 잘 I'm 맞죠. fine. 그럼요. I'm fine. 그럼요. 네. 정말 많이 토익에- 배웠어요. 그렇죠. 네. 훌륭해요. How are you? 네, 그 토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거. 네, 0841님은 퇴직을 했는데 하루가 너무 깁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독립했고요. 아내와 딸마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녁에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소일거리를 찾고 있는데 그마저도 자리가 없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휴대폰으로 바둑게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삶의 즐거움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가족들에게 무존재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변화를 주면 좋을까요? 본인 스스로 가족들에게 무존재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퇴직하고 많이 오시죠, 상담을. 안 오세요, 그분들은. 그래요? 더욱다. 외로웠잖아요. 그분들은요, 네. 본인의 외로움보다는 본인의 돈이 없어지는 거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은 외로움이라고 그러고 그 외로움의 크기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거에 이거는 반비례가 아니고 정비례도 아니고 거의 로그 함수 수준으로 우와.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로움보다 경제적인 두려움이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본인들의 심리적 문제와 두려움을 다 경제적 문제 탓으로 다 돌려요.
그거는 그분들이 평생 살면서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돈만 많이 있으면 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는 마음으로 미친 듯이 살아온 거하고 똑같은 심리죠. 이게 이제 슬프다. 한국 사회에서 리얼리스트로서 살아가는 분들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분들은요, 그 아내나 자식들을 위해서 뭐 조그맣게 밥도 한번 차려보고, 뭐 아이들 마중도 한번 나가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좀 변화하면 어떨까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네. 그런데 그걸 가장 하기 싫어하고 아이고. 이 거부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아, 그래요. 항상 대우받고 그렇죠. 일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 또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 짓을 한다. 이렇게까지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고, 참 진퇴양난이네요 이게. 이제 아시겠죠? 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인생의 질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담으로서도 해결될 수가 그럼 없는 이런 식으로 안 가려면 미리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습니까? 있죠. 뭡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아, 자기가 왜 사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럼 혼자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나옵니까 답이? 아니요, 혼자 생각하면 안 나와요. 그럼 또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요? 상담가. 아유, 마지막에 박사님한테 오라고 그럼 마무리가 이게 납니까? 왜- 아니 그게 중요하니까요. 왜냐면 혼자서 네. 그걸 찾아보겠다고 절에 들어가서 이 참선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수천 년 동안 뭐 명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렇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찾으시려고 하시는데 네. 뭐 그건 그분대로 수천 년 동안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지금 내가 지난 몇 년 사이에 해보겠다 또는 1, 2년 사이에 내 문제를 바꿔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하는 게 상담이라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일단 네. 제가 먼저 한번 받아보고 네. 괜찮으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네. 여기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현대인의 외로움은 자기 존재의 부정이다. 상당히 철학적으로 들리죠. 네. 근데 이거는 철학자들은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이거를 알았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으로 또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 사람한테 마치 우리가 병원에서 MRI로 신체를 살펴보듯이 네. 마음의 MRI를 찍어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심리 상담이라는 거예요. 아. 생각지 못했던 답이었어요. 저는 현대인의 외로움은 바람이다. 뭐 스쳐 지나가는 거다 이럴 줄 알았는데 자기 존재를 찾아야 된다. 자기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외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알면 여기 사라지네요. 그렇죠. 생겨나지를 않아요, 아예. 자기의 존재란 건 어떻게 고유명사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뭐 개그맨입니다 이렇게 하든 그거는 이제 나는 이동엽입니다. 내적인 그렇죠. 이동엽이라는 건 주어진 이름에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대개의 경우에는 직업, 네, 뭐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 네. 가족으로 자기 존재를 찾는 거는 껍데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동엽이 어떤 사람인지 걔 웃겨 재밌어 걔 참 괜찮아 이럴 때 내가 그런 존재로서 느껴지고 내가 그렇지 남들과 다른 이런 모습이 있어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현대인은 남들과 다름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개 같은 성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들하고 맞춰야 되고 모나지 말아야 되고 튀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찾기가 참 힘든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맞네요. 현대에 살고 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현대인의 외로움은 자기 존재의 부정이다. 오늘도 쓰담쓰담 상담소에서 수고해주신 황상민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사연이 채택될 가능성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상담이 받고 싶은 분,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 센터에서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황심소와 멀리 계셔도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답니다. 위즈덤 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